이 공부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누구나 하기 싫은 공부거든요. 그러나 이 공부를 해내고 나서 인생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박진영 씨 어느 대학 나왔어요? JYP의 박진영 씨. 연세대 지질학과. 예, 연세대 지질학과. 그 유명한 방시혁 씨.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미학과. SM의 옛날 대표 이수만 씨. 서울대 나왔어요. 예, 넥슨 이정주 회장님 어디 나오셨죠? 서울대.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은. 서울대. 정승재 선생님도 자기 영상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30년 동안 분석을 했대요. 그분이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힘들지만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정말 싫고 힘들고 할 텐데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기업에 입사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루틴은 깨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PD님 은행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은행 정년 이제 못 하잖아요. 사실 은행에서 정년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 참고로 할 수는 있는데 돈을 주고 나갈래 말래 선택을 하죠. 그렇죠. 임금 피크제를 기업에서 도입도 하기도 하고 희망퇴직을 권유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가 바라보던 평생 직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인생을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공부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누구나 하기 싫은 공부거든요. 공부를 막 하고 싶어서 막 와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런 사람은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적게 잡아도 천에 하나. 이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전교 1등이든 전교 꼴등이든 누구나 하기 싫은 공부지만 그러나 이 공부를 해내고 나서 인생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마인드가 뭔지 얻을 수가 있다. 박진영 씨 어느 대학 나왔어요? JYP의 박진영 씨. 연세대 지질학과. 예, 연세대 지질학과. 그 유명한 방시혁 씨.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미학과. SM의 옛날 대표 이수만 씨. 서울대 나왔어요. 예, 넥슨 이정주 회장님 어디 나오셨죠? 서울대.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 서울대. 예, 다 서울대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게임, 아니면 SNS 이분들이 다 서연을 나왔다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또 어디 나왔게? 하버드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와서 그렇게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뭔가 체계를 잡고 계획적으로 해서 성취해본 경험들이 계속해서 인생을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꼭 특정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시대는 이제 아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감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공부는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 거죠. 저도 삼수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공부하고 나서 조금의 이제 성과를 내보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도도 생기고 예를 들어 금수저 흑수저 이론이 나왔을 때 다들 금수저일 거냐. 우리가 이재용 씨도 아니고 정용진 씨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신세계 회장도 아니고 삼성 회장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뭔가 얻어보려면 그게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쌓여가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밝혀지죠. 정승재 선생님도 자기 영상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30년 동안 분석을 했대요. 그분이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수학 한 문제를 일주일 이상 붙들고 풀어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답지 보고 빨리 선생님 합의해줘서 빨리빨리 푼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그 문제에 계속 곱씹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가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니까 성공을 하는 거지. 서울대 나오고 막 하버드 나왔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뭐냐?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느껴서 자신을 믿는 것도 되게 인생에 대해서 효능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성취감과 문제 해결력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텐데 항상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습 능력도 좀 기르는 끈기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누가 농담으로 보면 선생님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학생이 좋아요? 저는 딱 단언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 왜냐? 대학교 때 공부는 전공이 정해지고 자기가 재미를 느끼면 하는 공부거든요. 이거는 근데 12년간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고 막 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저 이제 공부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공부 안 해도 되는 직업을 연구해오면 내가 학원을 그만두게 해줄게. 걔가 딱 첫날 갖고 오더니 경찰이요 이러더라고. 경찰? 그렇게 되냐 경찰이? 그랬더니 딱 그 다음 주에 가져왔어. 스턴트맨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건 조금 걔가 몸이 막 좋은 애거든.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스턴트맨을 계속 너가 지금 16세인데 앞으로 10년 넘게 하고 싶을까? 이게 다 하기 싫은 공부잖아요. 핑계네요, 핑계. 그 친구도 그죠? 그렇게 만든 거잖아. 보통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수학이 어정쩡한 게 아니라
사실 공부가 어정쩡한 거지. 어떤 어머니가 얘가 수학을 못하는데 작곡을 겁나 잘해. 그럼 수학하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어정쩡한 데라고 벌써 질문을 갖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인생이 어정쩡해 보이겠지. 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애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막 하루에 막 엄마한테 밥을 10그릇씩 만들어서 줘. 얘한테 수학 공부하라고 누가 해요? 안 하지. 아니 얘가 막 게임을 13시간 14시간 해서 막 대화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 근데 수학하라고는 안 한다고. 근데 수학이 어정쩡하다는 건 사실 전 영역이 어정쩡하다고 부모님들도 판단하는 거라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인내심이 있으면 지금 같은 시대 무슨 국영수가사로 쇼부볼 시대 아니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들도 뭐냐?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무언가에 몰입해서 공부를 해봤던 경험, 그 인내심이 있는 게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던 애들이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사회생활 나가서 써먹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은 보시기에 사회생활 때도 도움 된다고 보시나? 이 공부 자체가. 김종혁 대표가 형 우리나라 도로가 잘 만들었잖아. 커브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학교 도로를 설계하는 애들이 미분을 잘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법인 거잖아요. 이게 커브가 원활하게 만들어지려면 미분 계수가 일정하게 줄어들든지 일정하게 늘어나야지 커브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기를 물리잖아요. 대표님 뭐부터 하라 그러세요? 간지러워. 어떻게 해요? 물린 다음에는 긁던지 아니면 약을 바를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비누로 씻고 오라 그래요. 왜냐? 이게 과학 시간에 했던 삼염기 중화 반응이잖아요. 모기의 침은 약산이고 비누는 약염기고, 실제로 비누로 씻으면 하나도 안 건지러. 무조건 물리면 거기 그냥 비누로 닦으면 돼요. 이게 뭐 인생에서 크리티컬한 기술이냐 이건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써먹을 포인트별로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안 써먹지만 서울대 국문과에서 뭐하러 수학 점수를 받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받겠지. 무슨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수학이라는 게 논리의 완결판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20줄 정도 논리적으로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글을 전개할 때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느냐, 사고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울대 국문과 가서 미분 공식을 직접 쓸 일은 없지만 그 공부했던 경험들에 대한 뇌에 대한 세팅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도 당연히 쓰이고, 저도 회사 다니다 보니까 수학은 쓰이는 것 같아요. 이과 계열로 가면 더 그렇고, 문과 계열로 가도 저는 이제 당연히 시인이 될 건데 직접 쓰진 않겠지만 그 시를 창작할 때 고뇌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자기는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그 글의 완결성에 있어서는 그냥 내 뇌가 잘 세팅이 됐으니까 쓰이는 거죠. 노력해도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든 그냥 수업만 하고 냅둬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게임해요, 그 시간에? 못한다고요. 풀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풀케어가 들어가지 않은 거지. 엄마는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다가 야 숙제했어? 안 하죠, 당연히. 엄마는 나는 직장 갔다 왔잖아. 애들도 학교 갔다 온 게 직장 갔다 온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왜 애들은 왜 학교 갔다 온 건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애들도. 거기에서 엄마가 책을 보고 있거나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애가 그때 게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학원 선생님들도 당연히 애가 성적이 안 오를 때 이유는 간단하죠. 얘가 개념 정립 자체가 안 된 건데, 근데 그거를 또 가르치려면 품이 더 들잖아, 이 아이한테. 사실 학원이랑 공간은 애들이 한 대여섯 명, 뭐 67명, 대형 강의는 막 100명 들어가는데 얘가 하나 못한다고 이걸 딱 집어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품을 학원 선생님들은 좀 팔아줘야죠. 소위 말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맥락을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공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얘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학원이 좋은 학원인데 애가 약간 모자른 것 같아, 진도를 따라가기가, 그럼 뭐 과외를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마가 천천히 애가 뭘 하게 읽어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이거를 국어책처럼 읽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 안 가? 두 번 읽어, 세 번 읽어. 개념과 공식이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파바박 써보는 거죠. 그 정도로 머리에 딱 각인이 되지 않으면 애들 막 이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곱셈 공식 막 13개 나오잖아요. 이거 왜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쓸 수가 없어요. 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벌써 시간 잡아먹고, 그리고 한국 수학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만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를 안 하면은 되지가 않죠. 1번, 암기가 잘 안 돼 있다. 공식이든 국어에 대한 어휘든 영어에 대한 어휘든 외워야지 일단 공부는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부모님의 풀케어가 부족하다. 물론 부모님들이 일 나갔다 오시고 힘들죠. 근데 부모님이 애 보는 앞에서 핸드폰하고 TV 보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예능 보면 애가 공부의 방향성을 집에 와서 잃을 수밖에 없죠. 같이 계실 때는 어떤 퍼포먼스라도 보여주라. 정 안 되면 책을 피고 있는 모습이라도 거꾸로만 잡지 않으면 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흥미
흥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흥미를 가지려면 작은 성취 해보는 경험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은 성취를 해보는 게 좋죠. 50점 하던 애가 70점 맞아보면 걔는 이제 70점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점이 또 80점이 돼요. 80점이 90점이 되고. 지금 평택에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중2 애들이 들어왔는데 걔네가 50점이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되면 얘네가 오히려 거꾸로 80점 언더가 없어요. 조금 깨달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죠. 5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아와 이러면 애가 이제 가죠. 65점만 맞자. 60점 맞는 애들은 한 72점만 맞자. 여기서만 시작해도 몇십 점 올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 애가 꾸준히 집중해서 그 시험 범위만 대비를 하면 지금 성적이 낮은데 막 선행시키고 그럴 필요 없고 딱 점수 한 번 오르는 기회만 제공을 해줘도 아이는 다르죠. 그 경험만 있어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적성에 안 맞아서 좀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공부가 어려워서 포기해서 딴 거 하면 딴 걸로 성공할 거냐? 이것도 다른 얘기죠. 아까 말한 끈기에 대해서의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갑자기 고3 때 음악 한다 그러고 태권도 한다 그러고 막 노래한다 그러고 미술 한다 그러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걔가 미술에서 잘할 거냐 음악에서 잘할 거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음악도 미리 몇 년간 준비해온 애가 있고 미술도 몇 년 준비해온 애가 있고 태권도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학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이제부터 체대 입시반 가서 끌어올려서 체대를 간다 한들 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냐. 공부를 열심히 해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네가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니까 3에서 6개월만 노력을 해보자. 그러고 나면은 공부는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안 될 거라고 자기를 못 믿으니까 음악을 해볼까? 미술을 해볼까? 랩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20대 초반 애들이 요즘 랩 잘하잖아요. 그럼 얘네도 몇 년 했을 거예요. 얘네가 20살에서 21살에 그렇게 막 앨범을 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든지 완성을 할 때는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나는 가장 쉽다고 본다. 공부는 아까 말한 상위 20% 대학만 나와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잖아요. 아이돌 연습생 데뷔 확률이 0.3%예요. 100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지 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쉽겠냐는 얘기죠. 별거 아닌 얘기 오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